자, 안녕하세요. 영화는 꽃다는 보리자루 마냥 가다놓고 지랄만 하는 방송, 전문성과의 거리두기를 지향하는 방송, 소소한 지적 허용을 책으로 하는 방송, 스포일러가 별처럼 쏟아지는 방송, 끝은 상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약한 시작은 해낸 방송. 어디 영좀, 어디서 영화는 좀 봤니? 진행, 시작, 연출, 기타 등등을 맡고 있는 빌바오입니다. 오늘은 27번째 시간이고요. 영화 교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당연히 있고요. 평가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보고 들으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제가 영화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이런 건 좀 하지 말자라고 고민했고 뭐 다짐한 게 있었는데 뭐 비판이나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비난이나 조롱은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만드는데 들이는 노력이 영화 제작에 참여한 그 어느 분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의 시간과 노력과 고민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섣불리 비판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 영화는 글쎄요, 좀 제가 느끼기에 아쉬운 점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 거의 아쉬운 점만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에피소드 만들지 말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뭐 제 나름의 고민을 담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를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텅 비어있고 그래서 매우 흔들린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영화라는 게 뭐 메시지나 감동을 주기 위해서 달려가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재미를 많이 주기 위해서 달려가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 둘 다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 인물을 피해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텅 비었다고 느꼈느냐? 그러니까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이 실화인 샘물교회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교인들과 그리고 이 교섭의 당사자였던 탈레반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샘물교회 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유로 저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저 위험 지역까지 갔어야 했는지 그분들은 진심으로 행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로서는 이해 안 되고 대부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고 그렇게 진심이었는지 설명이 되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그리하여 이 사건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게 된다면 대부분 부정적인 시점으로 이 이야기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관객들은 그러면 이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관객들에게 이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인지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샘물교회 교인들을 그냥 납치돼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득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다른 사건이었다면 당연히 납치된 분들을 구하는 거는 당연하게 느껴졌겠지만 이 사건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설명이 필요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들과 교섭의 당사자인 탈레반들도 너무 단편적으로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도 물론 그분들의 생각이 이해 안 되고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진심이기 때문에 왜 그 진심의 내용이 뭔지 어떻게 출발을 하는 건지 왜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전쟁을 하고 당연히 범죄 행위인 납치까지 하는 이유는 뭔지 그분들만의 정의가 있고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영화에서 빌런을 맡고 있는데
그 빌런에 대해서 왜 빌런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움직이는지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나쁜 놈이라고 시작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뭐 빌런이 아주 잘 빚어진 영화로 예가 들어지는 다크나이트를 볼 때 조커가 왜 그렇고 조커는 뭐 왜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 조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영화가 아주 빛이 난 건데 이거는 그것에 비하면 빌런을 맡아줄 탈레반들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었다. 그냥 흔히 서구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테러리스트의 이미지로만 많이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런 단편적인 이미지 말고 이 탈레반 리더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교섭에서 어떤 스타일로 나올 것인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충분히 필요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섭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이 되었어야 하는데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이 전체적인 이 영화의 스토리에서 샘물교회 교인들은 이야기에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탈레반은 이 이야기의 빌런을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이 두 집단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설득력이 없게 느껴진다는 거죠. 동기부여도 빼고 빌런도 빼고 그러면 두 주인공이 어떻게 왜 고생하는지 헌신하는지 관객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잘 안 됐습니다. 그 설득이.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정재호라는 사람의 어떤 공무원으로서 깊고 뛰어난 사명감으로만 너무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왜 이렇게 개고생하는지가 와닿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요 당사자들에 대한 깊은 통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클라이막스의 교섭 장면도 저는 그렇게 긴장감 있게 보지 못했습니다. 대면하여서 교섭을 하기 전까지 여러 방면에서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는 과정은 잘 봤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중요한 대면 교섭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 대면 교섭의 결과가 이미 실제 사건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 그럼 과정이 잘 채워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애초에 이 주요 당사자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려고 하니 그게 될 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냥 교섭 과정에서 그냥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황정민이 맡은 정재호가 탈레반 리더에게 인질 안 살려주면 너네 다 죽는다라는 식으로 해결될 거면 애초에 그렇게 만나서 협상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탈레반 리더 입장에서도 직접 만나면 위치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이걸 왜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 반드시 오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분 다툼이 분명히 필요했어요. 이슬람 율법에 이렇게 사람을 납치하고 죽이려 드는 게 맞느냐라고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탈레반 입장에서는 그럼 너네 그러면 이슬람 국가에 기독교를 선교하러 오는 거는 맞느냐 그게 그 질문을 분명히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 교섭의 의미가 일단 좀 퇴색이 되고요. 문제의식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하러 이렇게 진지하게 교섭에 임하는 건지도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일단 이 교섭 과정, 협상 과정에서 샘물교회 교인들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사실 적당한 명분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했던 거고요. 적당한 명분이 없다 보니까 굴욕적인 자세로 결국에는 액수만 놓고 협상을 하다가 오게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겠냐? 아니다, 더 달라.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 더 못 준다. 아 그러면 우리 죽이겠다. 뭐 이런 식의 금액을 놓고 싸우는 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런 금액적인 얘기는 빼고 갑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교섭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교섭의 핵심도 저는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명분 싸움이 중요한 것도 결국엔 이 금액 싸움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이 금액 싸움은 교섭의 핵심인데 그것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다루지 않다 보니까 정작 가장 긴장감 있고 폭발력 있게 결말을 내줘야 되는 이 교섭 장면도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텅 비어있다 보니까 많은 어떤 비어있는 느낌을 여러 가지 장치로 채우려고 했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본질 자체가 설명드린 대로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배우의 캐릭터들도 좀 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황정일이 맡은 그 정재호 역할도 뭐 외교부 공무원으로서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있고 자신도 위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고 당당하고 멋있기만 한지 좀 자기 스스로 위축되고 고민하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간적인 고민, 인간적인 면모가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너무 영웅적인 모습만 보였다고 생각해요. 정재호 본인도 이 사건을 왜 이게 내가 맡게 됐는지 다른 사람이 맡았으면 좋지 않았을지 후회가 된다든지 아니면 적당히 하고 도망치고 싶다든지 포기하고 싶다든지 그런 고민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너무 영웅처럼 굳은 심지로 밀어붙인다는 느낌? 물론 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면의 뭐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고민들은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아서 이 캐릭터에 대한 공감도 어려웠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빈이 맡았던 그 박대식 캐릭터도 이런 거는 깍칠한 에이전트 캐릭터 너무 많이 봤는데 이게 국내 영화든 해외 영화든 간에 그러니까 다혈질에 물불 안 가리고 일단 행동하고 보는 그런 캐릭터 현장에 잘 알고 있고 그런 캐릭터 잘 알죠. 너무 많이 봤죠. 근데 딱 그대로 행동을 하니까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면이 있네 하는 게 좀 보여가지고 궁금하게 되고 이런데 그런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강기영 배우가 맡았던 그 역할도 감초 역할 좋았고 코믹 연기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두 주인공들은 너무 진지하고 숭고하게 이제 국민을 구하려고 달려가는 고 있는데 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도 약간 진지한데 이 전체적인 톤과 맞지 않아서 그냥 받아주는 사람 없이 혼자 개그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 심지어 기능상으로 통역을 하는 역할인데 정작 중요한 장면에서는 통역이 안 나와요. 일단 대사관 사무실에도 통역하는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섭 장면에서도 처음에는 통역을 통해서 대화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서는 탈레반 리더와 정재호가 영어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럼 뭐지? 싶은 거죠. 없어도 되는 거였나? 이런 게 생각이 당연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워서 연기를 하는 게 얼마나 정말 그 강기영 배우가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을 텐데 그 노력이 빛을 못 봤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조연 캐릭터들도 뭔가 그냥 당연히 찍어 누르는 상관들과 하지만 뭐 과감한 결단을 해주는 상관 같은 느낌 또 그냥 묵묵히 도와주는 어떤 부하 직원들 해서 그런 쪽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보인다라는 캐릭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의 연기와 존재감으로 좀 많은 부분을 좀 채우려고 했던 게 보이는데요. 클로즈업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현빈 배우의 몸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강렬한 톤으로 대사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씬 같은 걸 많이 넣어서 뭐 배우들의 개인기를 활용해서 뭔가 좀 채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정재호 캐릭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정재호 캐릭터가 상관들과 갈등을 빚지만 뭐 결과적으로 원리 원칙과 정의감을 흡수하고 자기의 감대로 해결을 하는 그런 부분을 흡수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정재호 캐릭터가 사실 설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정재호가 말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황정민 연기 안에 와 연기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네. 그리고 설마 저게 나올까 싶은 장면들도 많이 나와서 아쉬웠는데 그 작전에 성공하고 뭐 3개월 후에 황정민, 그러니까 정재호의 전화로 이제 역전의 용사들이었던 그 3명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 뭐 반감을 표출한다든지 뭐 후속편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엔딩이 된다든지 뭐 초반에는 태격하던 그 두 주인공들이 그러니까 반말로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막 그 벽을 허물고 당연히 동생뻘로 보이는 박대식이 정재호에게 존댓말하고 뭐 이런 게 글쎄요 너무 전형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존댓말도 매기는 존댓말이 있고 뭐 눈빛으로도 가능하고 한데 그렇게 또 이렇게 반말에서 존댓말로 바꾸는 그것도 꼭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어떤 교섭이라는 장면을 향해 몰아가는 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두 주연 배우의 어떤 버디무비적인 성격으로 좀 많은 걸 채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사실 이 이야기에 교섭이라는 그 단어에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뭐 교섭할 때 또 정작 또 정재호 한 명만 가는데 이 두 사람의 어떤 케미가 부가적이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그것도 많이 삽입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좀 거북했던 거는 전체적으로 이야기에도 공감이 안 되고 캐릭터에도 공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 억지로 긴장감 있는 음악이 처음부터 계속 깔렸던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좀 초반부터 긴장감이 잘 안 느껴졌고 몰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긴장감 넘치는 음악이 계속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글쎄요. 역시나 이제 음악이라는 거는 그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관객의 감정을 좀 이렇게 돋구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아예 없는데 그걸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데 뭐 그런 긴장감 같은 거는 음악으로 직접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뭔가 뭐 조그만 디테일이나 뭐 연출 같은 걸로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음악으로 그 감정을 때려 넣는다는 느낌? 그것도 좀 사실 좀 불편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또 그 지역색에 딱 붙은 영화라서 장점을 얻을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실화를 가져오면 물론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현재 사건,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사건에서 디테일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착 붙는다는 느낌을 당연히 주기가 쉽죠. 실제 있었던 사건이니까. 근데 이 영화는 실화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만 착 붙어서 진행되는 이야기가 이제 관객에게 주는 어떤 낯선 곳이 주는 신비함, 두려움, 뭐 고립감 뭐 이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그 동네만 그러니까 뭐 주는 느낌이 잘 살지 않았어요. 다른 중동 지역, 사막 지역 같은 느낌만 잘 받았고 진짜 아프간 파슈툰 지역이라는 그 지역이 딱 와닿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테일러 셰리던 작품처럼 그 지역만이 주는 느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뭐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분명 제작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20년 초반에 이제 제작하고 촬영이 됐던 작품이다 보니까 이동이나 장소 섭외나 또 예산 문제에서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되어 있는 장면보다 많은 것들이 축소가 됐을 수 있고 시나리오에 수정이 됐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사무실처럼 국내 세트에서 찍을 수 있는 씬들이 자주 봤던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뭔가 강렬함을 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어떤 대사 전달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요. 분명 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건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다시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이 실화, 실제 사건인 샘물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이 불편한 지점이 있을 만할 정도로 좀 제대로 비판을 하던가. 왜냐면 이게 실제 사건이 비판 포인트가 많은 사건이긴 하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대담하게 다루면서, 그러나 이 점은 좀 너무 막 과한 비판을 받는 거 아니야? 라는 거를 좀 보여주거나, 아니면 더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게 만들거나, 그런 쪽으로 영화를 아예 좀 이렇게 진지하게 이 사건에 몰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게 어렵다고 하면 이 영화의 주요 핵심 캐릭터는 결국에는 정재호 캐릭터인데, 정재호 캐릭터의 어떤 블랙 코미디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 없는 어떤 정당성이 없는 일을 어떻게 떠맡게 돼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캐릭터의 고뇌, 직장인의 슬픔, 공무원의 마음, 그러나 승진하고 싶고 그 안에서 또 정의감도 있고, 이런 어떤 복잡한 내면을 보여주는 그런 블랙 코미디로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뭐 안 해봤고 그냥 아이디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어려운 미션을 해결해내는 영화들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이런 거 재밌는 거는 이제 배경도 약간 중동, 사막 이런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중에 조인 영화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모가디슈 안 보셨다면 추천을 드리고, 또 아르고도 재밌습니다. 벤 애플렉이 감독과 주연을 하는데 아르고 정말 재밌고요. 그다음에 뭐 사막으로 배경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제로 다크 서티나 블랙 호크 나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 추천을 드리면서 그 교섭이라는 영화 아쉬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